깨어있는 지식인의 세상 바로 보기 박윤택의 인텔리티브입니다.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오늘의 스픽은 아침 신문 9개를 분석해 꼭 알아야 할 뉴스만 뽑아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관련 연일 강경 대응을 하면서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 평화를 얻으려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이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통령이 날마다 핵위협 불사, 전쟁 준비 등 거센 표현을 동원해 북한과 대립각을 세워 대래의 국민 불안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군은 도대체 뭘 한 거냐라고 격노했다고 하는 등 감정적 반응도 마다하지 않았다 합니다. 또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당일 2017년부터 드론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 라고 말한 것도 부적절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다음날 국회 보고에서 사실과 거리가 있음을 애들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대응 실패 책임을 전임 정부에 돌리며 여야 정쟁을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내년 드론 대응 전략 예산이 절반 삭감됐다며 국회를 비난한 것도 올해 남은 예산이 내년으로 이어된 사정에 비춰보면 부정확합니다. 한편 이러한 강경 대응은 언론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에 간 덧탐사 기자들을 겨냥해서 11월 29일에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를지 보여줘야 한다. 법무장관 자택을 무단 침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이냐 등의 강경한 말을 쏟아부었죠. 이에 발맞춰 경찰은 언론이 취재하려고 초인종 2번 누른 것 같고 언론사 사무실과 기자들의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정강석화처럼 바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덧탐사 강진구 기자 등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해 영장을 신청한 경찰이나 영장 신청이 있자마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나 모두 부적절하게 언론의 자유에 대응한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어제 오후 1시 49분쯤 경기 과천시 가련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양 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큰 불이 나서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도로 차량 추돌에 이은 화재가 순식간에 터널 내로 번지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터널 안에서 탄 차량도 45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방음터널 내 화재의 위험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방음터널에 불에 타지 않는 불연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화재는 방음터널의 플라스틱 패널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피해를 키웠는데요. 플라스틱 패널이 하염에 녹아내려 불똥이 비처럼 떨어져 방음터널은 뼈대만 남기고 전소했습니다. 터널 양옆으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등 유독가스도 순식간에 내부에 가득 찼고요. 이러한 방음터널은 일반 터널로 분리되지 않아서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도 없어도 된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방음터널 등 유사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증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하며 올해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2236으로 지난해 말보다 24.89% 하락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시가총액도 436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코스닥도 1년 새 34%가 빠졌고요. 코스피는 아시아 주요 증시에 비해 하락폭이 컸는데요. 연초 대비 일본 니케이 지수는 9%,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15%가량 하락한 것과 비교가 됩니다. 투자자 예탁금도 1년 새 30%가량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증시를 떠난 투자 자금은 금리가 많이 높아진 은행 예금, 적금 등으로 옮겨갔습니다. 경제 한파 속에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까지 내년에 25% 대폭 오른다고 합니다. 경제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되는 겁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빠르면 내년 4월 300원씩 오릅니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오를 경우 교통체계가 연결된 경기도와 인천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겠죠. 전기요금도 올해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인상이 예고된 상태인데 인상폭은 올해보다 2.7배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 데 이어 내년에는 대중교통요금, 전기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서민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경기 지표는 여전히 암울합니다.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혹한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있고요. 공공요금은 치솟는데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실적이 호전돼 15대 대기업 중 6곳만 직원 수를 늘렸다고 합니다. 중앙일보가 자장 기준 국내 15대 그룹 주력 계열사 15곳의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반기 보고서를 분석했더니 모두 경영 성과는 개선됐지만 고용이 늘어난 곳은 6곳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주요 대기업의 고용 유지 능력이 약해진 데다가 향후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심화 등의 이유로 인재 채용에 보수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기업 성장 이퀄 고용 증가라는 등식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성장에 낙수 효과를 국민들이 얻을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이 무색해졌습니다.